지겹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이 막혀가지고 큰 감동이 없이 그냥 그래서 이게 그래, 뭔가 알았어, 와닿지가 않죠. 나 계속 알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계속 저거 해줘야겠구나. 안 해주면 계속 말할 것 같다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참았어. 왜 나오냐? 그게 마음에 와닿진 않는 거야. 자 가자. 그러자 사과 시스템. 개웃겨. 자 우리 신일 학생 여러분 주제 통합입니다. 주제 통합. 원래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EBS에서 꼭 봐야 될 비문학이 있다면 선생님은 경제 지문, 법 지문, 논리 지문,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통합이나 기술 지문 요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보는 거 아니야? 주제 통합 1과 다 보는 거 안 아니에요. 듣고 계시는 거 다 아니야? 보는 거 아니에요. 주제 통합 1과 2는 그렇게 막 의미 있는 것 저희 같지 학교 않아요. 사람 매일 그래서 한번 해보죠. 촬영하시던데. 막 인문과 과학을 융합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좋아하시죠. 자, 심리학자들은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대조적 사고 패턴으로 구분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수렴적 사고가 뭐지? 발산적 사고. 수학이 뭐야? 조용히 하자. 맞아. 논리 입각한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수렴적 사고는 다양한 문제풀이에 동원된다 그러네요. 그죠? 이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에서 수렴적 사고에 해당에 걸려있는 내용이 뭐냐면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랑 다양한 문제풀이에 동원된다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최대한 진도를 빨리 나가서 한 3주에 끝낼 수 있다면 4월 첫째 주에 그럼 4월 2주차, 3주차 요거 할 때는 그냥 학교별로 할게 알았지? 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해줄게. 예를 들어 의사들은 열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보면 감염이나 열 발작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추가하여 환자가 목이 뻣뻣하다면 환자의 열과 무의식은 중추신경계 감염, 즉 뇌척수막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추가적인 수렴적 증거를 얻기 위하여 의사는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 뇌척수액 속에 백혈구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되어 있으면 감염을 의심하고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을 파악해 치료를 시작한다 그랬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적 사고에 대한 뭐야? 예시 이렇게 하면 되지. 수렴적 사고에 대한 예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열과 의식 없음이 생겼을 때, 그렇지? 이 열과 의식 없음이 생겼을 때 그 열과 의식 없음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점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범위를 뭐 해가는 거야? 좁혀간다는 거야. 그 핵심은 열이 있고 의식이 없어. 그러면은 감염이나 열 발작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목이 뻣뻣해. 그러면 열과 무의식은 중추신경계 감염, 즉 뇌척 수막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래서 이 뇌척 수막염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렴적 증거를 얻는다는 건 이 수렴적 증거라는 것은 뭘 좁히기 위한 거야? 범위를 좁혀가기 위한 증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사고에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수렴적 사고라고 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수렴적 증거를 발견하여 선택지의 범위를 좁혀 나가는 논리적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인 변칙 현상이 발생하면 수렴적 사고는 난관에 봉착한다 그랬네요. 여기에서 이 나오면 난관에 빠지게 된다. 그죠? 이렇게 사람들은 논리적 알고리즘으로 그들의 관찰을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자 논리적 알고리즘 뭐니? 수렴적. 이렇게 되는 거야. 발산적 사고로 동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요 상황이 왔을 때 뭐가 해결책이 된다? 이게 프로블럼이잖아, 그지?
요게 뭐가 될 수 있다?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이렇게. 발산적 사고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 사용되는 사고 과정이나 방법 등을 일컫는다 그랬네요. 핵심은 창의적인 뭐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그래. 그냥 화이트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것. 사람들은 종종 변칙 현상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수렴적 사고에 재현한 사람은 변칙적 관찰 사례들을 무시하게 된다 그랬네요. 자, 핵심은 이 변칙적 상황에 대해서 수렴적 사고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네 잠깐만요. 뭘 무시하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결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좁혀가야 되니까. 범위를 좁혀가야 되니까 내가 예측한 어떤 것에서 벗어난 어떤 상황이 나오면 이거 뭔가 실험이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결론으로 계속 뭐 하는 거야? 가기 위해서 그것이 나오는 어떤 증거를 계속 검사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그게 수렴이죠. 그게 수렴이야. 그러나 발산적 사고하는 사람은 이런 변칙 현상을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지. 자, 여기서 새로운 선택지 발견하는 모험이 뭘까? 발산적 사고. 그렇지. 이거를 뭐냐면 어떤 현상이 있고 현상에서부터 예측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을 할 때 예측의 이 선택지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이 나고 의식이 없을 때 그 원인의 여러 가지 중 이게 아닐까라는 선택지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선택지에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렴적 증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예측한 어떤 선택지에 맞는 수렴적 뭘 찾아? 증거를 찾는단 말이야. 근데 뭔가 새로운 변칙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수렴적 사고라는 사람들은 이 변칙적 상황을 무시하고 계속 이 증거를 찾는다면 이 변칙 상황을 본 발산적 사고의 사람은 선택지를 하나 더 뭐해? 늘리는 데 쓴다는 거지. 아 이래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 선택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하는데 이 변칙 상황을 뭐 한다? 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예측한 건데 수렴은 그게 맞는지 어떻게 하고 계속 다른 걸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빠른 과정에 그걸 쓰는 거지. 내가 예측한 어떤 값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어떤 가능성을 범위를 좁혀서 하나의 답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좁혀가다 보니까 그 좁힐 수 없는 어떤 사례들이 나올 때는 그걸 그냥 뭐하고? 무시하고 자기 결과로 가려고 하게 되는 거고 발산적 사고는 그게 나오면 이걸 좁혀가지 않고 선택지를 늘려가는 거야. 선택지를 늘려서 다양한 해결책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발산적 사고는 널리 퍼진 생각이나 표현의 양상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뭔 방향으로 가는 거야? 다양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여기 안 나는 건데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 폐순환 이론, 그지? 원래는 피가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폐에는 공기가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발견을 해. 경막 구멍이 없네 이렇게. 경막 구멍이 없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게 틀렸나? 다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틀 안에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론으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발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변칙 상황을 보고 이 관찰 사례가 들어맞는 틀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새로운 틀을 뭐한다? 찾아낸다. 그래서 이게 이걸 뭐라고도 해?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발산적 사고와 전두엽의 관계는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뭐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와 연결돼 있다.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발산적 사고를 검사할 수 있는 표준적 방법으로 일찍이 정착되었다. 그러네. 이 발산적 사고를 뭐 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실험이 있다. 제목 거기 나와 있으니까.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이 검사에서 피험자는 한 세트의 카드를 받고 카드를 분류하는 원칙을 모른 채 카드를 하나씩 분류할 때마다 시험관의 반응으로부터 그 원칙을 추리해야 한다. 시험관은 뭐야? 감독하는 사람. 그렇지? 시험 감독하는 사람. 최초의 분류 원칙에 도달하는 것은 수렴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 중에 답이 될 만한 것으로 조금씩 좁혀 가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지금 숫자의 크기로 분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만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험관은 분류 기준을 임의로 바꾼다. 가령 처음에는 모양이 기준이었던 것을 색으로 바꾼다. 그럼 피험자는 시험관의 반응에 따라 분류 전략을 바꿔야 한다. 피험자가 바뀐 분류 기준을 추론하는 능력은 발산적 사고에 직결되어 있다. 발산적 사고의 전두엽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간질 치료를 위해 전두엽 절제술의 처치를 받은 환자가 이 카드 분류 검사를 제대로 통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네. 이 절제술을 하면 핵심은 이거지. 전두엽이었어? 끊는 거 아니니? 그지? 좌우를 끊으면 이 실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네.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거지. 그치?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전두엽이 어떻게 발산적 사고와 관련되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설명 방식 중 한 가지는 뇌 분비계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뇌 분비계의 조절에 대한 거야. 발산적 사고는 대뇌 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를 요구하는데 이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신경전달 물질 카테콜아민류이다. 그랬네요. 자, 근데 핵심이 이제 과정을 잘 봐야 돼. 발산적 사고는 대뇌 피질에서 다양한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를 뭐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니까 원인은 자, 잘 봐. 이렇게 발산적 사고라는 게 대뇌 피질에 있는 그지? 개념 연결망의 뭐를? 발전. 자, 이거야. 대뇌 피질에는 개념 연결망이라는 게 있고 의미 개념. 발산적 사고는 그 연결망에 뭘 요구해? 활성화를 요구하는 거지. 그렇지? 의미 개념 연결망이네. 근데 그 의미 개념 연결망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게 카테콜아민류래. 카테콜아민류. 그러니까 얘는 얘를 요구하는 거고 이 요구를 촉진하는 것이 활성화를 촉진하는 게 얘라고. 그렇지? 활성화를 촉진하는 게 얘라고.
뇌 안쪽 깊숙이 있는 뇌간의 일부인 뇌교에 위치한 뉴런들이 대뇌피질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코라민류에 속하는 물질을 공급하는데 이 뉴런들의 활동은 전두엽에서 뇌교로 보내는 신호에 의해 조절된다 그랬네. 이제 전두엽이 이제 나오는 거고. 뇌교라는 게 나오는데 뇌교라고 하는 거는 어디의 일부지? 뇌간의 일부인 거야. 이렇게. 근데 뇌간의 일부인 뇌교에게 신호를 줘서 얘를 뭐 한다고? 조절하는 거야. 전두엽이 뇌간의 일부인 뇌교를 조절하는 뭘 보내?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 뇌교에는 그지? 뇌교에서는 뉴런이라는 애가 위치해서 이 뇌교에 위치한 뉴런이 신경죠. 뉴런이 노르에피네프린을 이게 뭐야?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뭐야? 이 카테콜라민류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얘를 뭐 한다고? 공급하는 거지. 공급. 알았지? 이제 그림은 이거야. 자, 발산적 사고는 대뇌피질에 있는 개념, 의미, 연결망의 뭐를? 활성화를 요구한단 말이야. 그렇지? 이걸 요구하는데 전두엽에서 뇌간의 일부인 뇌교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뇌교에 있는 뉴런에서 이 활성화를 촉진하는 카테코라민류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뭐 한다고? 공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구조는 저렇게 되는 거야. 저기 그림으로 그려져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써놓으면 돼. 이렇게 전두엽 뇌교 노르에피네프린 계를 통제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발산적 사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이해됐지? 네. 쌤이 생물 지문에서는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은 결과로 간다. 이렇게 됐잖아. 기술 지문에서의 과정은 목적이 중요하다. 그렇지? 목적이 중요하다. 인간의 판단 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상이한 사고 모드로 활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두 번째 지문이야. 지울게. 저 그림을 잘 그려놔. 핵심은 상이한 사고 모드를 뭐한다? 활용한다. 아까 먹은 바나나가 안 좋네요. 바나나가 목에 걸렸네요. 보통 시스템 1은 빠른 사고, 시스템 2는 느린 사고라 불린다. 그래서 너무 정리가 안 되네. 원래 남자. 이거 구조가 아닌 것 같은데. 저것만 잘 그려놔. 너는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 들어가지고 했어? 진짜? 근데 원래 저기 기출은 구조화가 되는데 EBS는 EBS는 구조가 안 돼. 아 진짜. 나열돼 있어서 병렬적으로 그냥 쭉 나열돼 있기 때문에 구조화가 안 돼. 이게 구조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글을 다듬어야 돼. 그러니까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는 스님들이 글을 다듬어. 원문이 아니라 구조화를 해서 글을 다듬거든.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 독해를 하면 나중에 기출은 잘 되는데 사설은 잘 안 돼. 사설은 잘 안 돼. 공부해요 그럼 이거? 어? 어떻게 공부해요? 이거 그냥 내용 정리하면 돼. 그냥 내용 정리해서 그냥 외워. 내용 그대로 그냥 외워. 비문학 그냥 생으로 외워야 돼. 원래 생으로 외워야 되는데
생으로 외우려면 간결하게 의미 정리된 걸 보고 이해한 다음에 읽어야 외워지거든. 그래서 이 구조화는 아니지만 간결하게 내용 정리된 걸 보고 이런 내용을 말하는구나 하고 다시 글을 봐야 돼. 다시 글을 외워야 돼. 내신 대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외부지문은 섞는다는데요? 진짜? 학교에서 그런 말이 없었는데. 정말 과도한 의욕이네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지, 그렇죠. 내신대로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물고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학교에다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거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 학교 연락해 보셨어요? 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네가 얘기해. 학부모가 진짜 내 얘기하면 찍히면 어떡해. 나 내일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자. 같이 가, 애들하고. 좋게 말하면 돼. 좋게. 근데 아니 2명 정도 가. 따지는 느낌. 예쁘게, 착하게. 아니 제가 살짝 물어봤거든요. 교복 차려입고. 근데 저한테 해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GSM 여쭤보니까 그 치마 국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비문학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무슨 상관이에요? 갑자기 그냥 알아서 문학을 배우면 하고 되는데. 자기는 비문학 하는 거죠. 그냥 바꿔서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치마 국어 사람들이 비문학을 진로인데 너무 부담이 크대 그 쌤들한테. 뭔 소리야? 자, 자기 중심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가르치는 사람 중심적이네. 그러니까 자, 시험을 가가지고 그럼 우린 치마 국어를 안 하는데 문학을 어떻게 하니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니까. 자 볼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둘다 하는 우리는 거라서 시스템 1은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고 과정을 관할하며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네요. 그 핵심은 뭐야? 얘는 직관적이다. 그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시스템 2가 작동되기 전에 시스템 1이 개입하면서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핵심은 이러다가 뭐를 발생할 수 있다? 발생시킨다가 아니라 경우가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반면 시스템 2는 시스템 1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정확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추론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얘가 얘를 뭐 한다고? 감시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적 근거에 따라 추론하고 판단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약간 수렴적 사고의 일부분이야. 그렇지? 수렴적 사고의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의 한 가지는 휴리스틱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의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휴리스틱을 활용하는 것. 휴리스틱이란 시스템 2를 가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을 때 불안전을 신속하게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순한 절차이다 그랬네. 얘는 핵심은 이게 단순한 절차고 단순한 절차. 목적은 뭐야? 신속함. 시간과 에너지를 뭐 하려는 줄이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절차가 되겠다. 특징은 뭐 할 수 있다? 불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휴리스틱은 시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고 불안전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절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시스템 1은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대체하여 그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을 신속하게 제시한다 그랬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뭐 하는 거야?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죠. 오류는 생길 수 있어요. 오류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한 학년이 8개 반인데 3학년까지 있잖아. 근데 그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 나온 출신 여자애랑 같은 반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걸 했거든. 와이프는 수학쌤이고 나는 국어쌤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반에 갈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쟤도 똑같은 반에 들어갈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더해서 왜 더해? 왜 더해요? 3학년이니까 64분의 3 이렇게 했거든. 88이 64의 3. 왜 3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와이프 말은 뭐 해서 빼야 된대. 1 마이너스 뭘 해서 계산을 해야 된대. 나는 그냥 내가 일반이 될 확률이 8분의 1이고 그러니까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에서 64분의 1 한 다음에 그 경우가 3개여서 64분의 3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와이프는 그렇게 하면 틀리대. 그렇게 하는 게 어딨니? 그래서 뭐가 그런 확률을 계산할 때는 1 마이너스 뭐를 난 잘 몰라. 1에서 빼야 된대. 그 다른 반이 될 확률을 다 빼서 만드는 거래. 그렇게 해야 값이 나온대. 그래서 나왔는데 아니야? 계산이 정확하진 않은데 새 학년 있다는 거. 나랑 와이프랑 0점 몇 차이가 났어. 그 내가 거의 그거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복장 터져하면서 수학에서는 거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계산할 때는 12% 나왔어. 근데 와이프가 딱 계산한 게 13%야. 12%는 13%나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한대 나도. 말이 안. 나는 엄청 어려운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대체해서 풀었거든. 근데 불완전하지만 대충 때려 맞추면 돼. 수학은 그런 게 아니라. 자, 지금 기억 정확히 안 나. 계산식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난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갈 때 시속 60km 가. 올 때 시속 와이프 말이 20km 오는데 그럼 평균 시속이 얼마냐? 그래도 60km, 20km, 40km네. 이랬어. 60 더하기 20은 81 나누기 2하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무튼 뭔진 모르겠는데 내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저기까지 갈 때는 60km로 가고 가서 올 때는 20km로 왔대. 평균 뭐냐? 난 당연히 60km, 20km 더하면 80 나누기 2하면 40이잖아. 언제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그 정의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튼 그게 아니래. 아무튼 아니래. 시간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돼서 그렇게 안 나온대. 근데 40하고 비슷한 게 아니야. 그럼 나는 그거나. 야, 그런데 수학 선생님들은 그거랑 이건 다르다. 이제 완전 다른 거지.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27 곱하기 33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인 891을 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문제를 30 곱하기 30으로 대체해서 900이라는 근사값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다. 나네. 급하게 문제를 처리한 상황에 정확한 답을 내느라 지체하기보다 대략 10%의 오차는 900이라는 답을 대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꽤 많다. 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웃기겠다. 할까 말까 할 때 보통 보면 이게 이익이면 하고 손해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익이 11%인지 12%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대충 분산값을 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30 곱하기 30 900이라는 답을 얻기 위해 시스템 2를 가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사고라도 숙달 여부에 따라 시스템 2를 가동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네. 자, 핵심은 뭐냐면 이게 쉬운 문제가 봐봐. 30 곱하기 30이 쉬운 문제인 사람은 시스템 1인데 그 자체도 뭐 할 수도 있다고? 어려울 수 있다고. 어떻게? 30을 30번 더 하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알지? 더해서 하는 사람. 3, 3은 9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이제 선생님 아들이 어릴 때 보면 그렇게 했거든. 내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줬어. 9구단을 외우면 빨라져. 근데 얘는 9구단을 안 외우는 거야. 2는 4, 2, 4번 6, 2, 4, 8. 그냥 이걸 외워라 입으로. 입으로 외워서 하면 돼. 근데 걔는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덧셈으로 바꿔서 이해해가지고 푸는 거야. 답답하죠. 그래 내가 진짜 이렇게 답답해. 그랬더니 선생님 와이프는 그게 더 좋은 거래. 입으로 9구단을 외워서 풀면 잘하는 것 같지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답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배울 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잘못됐다. 나중에 언젠가는 9구단을 외우니까 그때 가서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원리 자체, 곱셈의 원리 자체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헐났다 이거지.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문제를 대체가 안 될 수 있다고. 30 곱하기 30. 그렇지?
그래서 이거 뭐 하나만한 내용이네요. 자, 하나만한 내용. 시스템 2가 아닌 시스템 1이 담당하게 되면 내 속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되고 이 회로는 소규모 모듈로서 단일한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회로가 뭐 된다? 써주시지도 형성된다. 않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회로가 뭐 된다? 형성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새로운 회로를 뭐 한다? 형성한다. 처음에는 시스템 2의 가동을 수행하던 동작이 반복되면 뭐가 담당하게 된다? 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대체해서 하는 유리스틱이라고 하는 단순한 절차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원래는 시스템 뭐라고? 휴리스틱 시스템 2여야 되는데 시스템 2를 뭐로? 시스템 1. 시스템 1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스템 1 이 방식도 시스템 2일 수 있다. 이거고 또 그 다음 뭐냐면 어려운 문제인 시스템 2를 이거를 반복적으로 뭐 하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뭐가 생긴다고? 회로가 생겨서 모듈이 이 자체가 원이 되기도 한다. 원이 되기도 한다. 엄청 어렵게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되게 쉽고 빠르게 푸는 수준이 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 수학 공부할 때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남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나는 되게 쉬운 거 없잖아. 남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특히 통계, 확률 이쪽이 그런 거. 확률 통계. 그냥 넘어가도 쌤. 확률 통계. 얘는 안 듣게. 또 볼게. 이것은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접점인 시냅스에서 반복되는 작업 수행을 통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한 안정화된 시냅스를 구조를 구축하게 되면서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그 원인, 이유야, 이유.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 그렇지? 시냅스가 반복 작업 수행으로 뭘 만들어? 단백질 합성을 하는 거지. 그지? 이 단백질 합성을 통해 안정된 시냅스 구조를 뭐하면? 구축한다. 이거지. 경험으로 형성되는 사고의 경로는 시스템1과 시스템2의 공조를 통해 사고와 판단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얻게 하여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용을 이뤄낸다. 생존에 최적화된 두뇌 작동 이런 되겠다. 생존에 최적화된 거는 원래 그래서 부정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 긍정적. 부정적인 것에 원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대. 그 니네 뉴스를 보더라도 긍정 뉴스보다는 뭐에 주목을 많이 해? 부정적. 부정 뉴스에 훨씬 더 주목을 하게 된대. 왜? 바람이 불어서 풀이 움직일 수도 있고 사자가 있어서 풀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 인간은 어느 게 생존을 유리해? 사자. 사자가 움직여서 풀이 움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존을 유리해. 그래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부정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런 거야. 얘네들도. 선생님이 뭘 해준다고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생존의 전략이야. 오, 그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 끝났고요. 우리 오늘 원래 하려던 건 끝났고 이제 좀 더 할게요. 너 가. 집에 가는 거 아니고요. 아직 자, 그러면 이제 신이라 뭐 주신 게 없는데요? 이제 뽑아야 돼. 네. 신이라 니네 뭐 해줄까 이제? 제일 원하는 거 말해봐. 소윤아. 고전시? 고전시 해줘. 현대시 해줘. 현대차 사라져. 꺼요 이거? 꺼줘. 신인 고전시 할까 현대시?